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입니다.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네네. 왜 조 후보님이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청취자님들께 어필부터 해주시죠. 우선 이게 교육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상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평생 대학 교수를 갖다 해왔고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제가 교육 칼럼니스트 그리고 교육 시민 사회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만 4년을 갖다 보냈고요. 대통령 인수위를 갖다 하면서 이제 국가교육정책을 기초 잡는 데도 제가 참여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의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갖다 맡으면서 네. 서울의 이제 교육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했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서울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시리즈인데요. 그것도 이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에서 설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공은 경제학을 했지만은 평생 이 교육 분야에 몸바쳐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도 스스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육 관련해서 문외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벌써 네거티브 하시는 건가요? 네? 벌써 네거티브 시작하시나요? 아니, 네거티브가 아니고 저는 판단할 자료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그러면은 거짓말, 거짓 상대가 또 일부러 겸하하는 것을 갖다 포함을 하는데 저는 판단을 갖다 분명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주로 해왔던 일들은 뭔가 하면 이제 4.3, 5.18 과거사위원회 제가 여기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도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과거 파내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쪽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그러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갖다 말하는 것이고 서울시 교육감 더더욱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제가 상대적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는요. 우리 후보님의 이미지가 너무 강성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중도보수 후보라고 하셨는데 이 중도층 표심까지 사로잡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거 저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주의자라는 칭찬으로 듣겠고요. 사실은 보면 이 교육계에 여러 가지 광정해야 될, 그러니까 고쳐야 될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는 게 강성이라고 그러면 저는 강성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조전혁이 저희들 같아 하는 것은 반드시 원칙 때문에 그렇구나, 타협하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저는 듣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어요. 후보님께서는 첫 일정으로 서희초등학교를 선택하셨습니다. 교권 보호에 의미를 두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서희초등학교는 제 작은 딸이 거기서 공부했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 더 큰 감정이입이 있었고요. 사실은 교육의 중심에는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안심하고 행복하고 해야지 아이들도 안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같은 그런 슬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어제 제 첫 발걸음은 현충원이었어요. 현충원 다음으로 서희초등학교를 택했습니다. 후보님의 대표 구호 중에 하나가요.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인데요. 이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의 서울시 교육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자잘한 것 구체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면 1시간, 2시간 갖다 줘도 말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도 저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CEO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공교육의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조그마한 라면집 주인도 이 농부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분이 중요한 질 관리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교육의 질이 이제 엉망이 됐고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이 학력이 저하하고 그리고 교권이 무너지고 인성교육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이 토탈 콜랩스라 그러나요? 완전히 이제 서울 교육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존경하는 경영학자 한 분 계세요. 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인데요. 피터 드러커요.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측정해야지 평가가 가능하고요. 네. 평가돼야지 개선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공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하겠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우리 학부모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경영 경제를 전공하셔서인지 이 교육감은 CEO다. CEO 같은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요. 학생 인권 조례인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기보다는요. 폐지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네. 그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권리 의무 조례요? 네네. 네. 그 학생 인권 조례보다 훨씬 진일보되고 좀 더 교육제라는 측면에서 그걸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 인권 조례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절차만을 갖다 서술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유에는 그 의무가 따르고 또 책무가 따른다는 이런 균형 잡힌적인 생각을 갖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악한 아이들은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갖다 가지고 악용을 갖다 하고 남용을 갖다 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가스라이팅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사가 학대한다는 누명을 갖다 씌우고 그렇게 되면 교사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심할서 갖다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사가 내가 왜 교사가 됐을까 하는 이런 그 자괴감도 들고요. 정말 교사로서의 긍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권도 추락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 갖다 제일 처음에 이제 도입을 갖다 할 때 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갖다 했습니다. 서울보다 1년 앞서 도입을 갖다 했거든요. 네. 그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뉴욕에 그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뉴욕시의 Student Bill of Rights라는데 SBR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SRR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그래가지고 학생 권리 의무 조례 뭐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와 책임. 네네. 여기 따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학생들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자유를 갖다 가진다. 이렇게 간단히 서술을 갖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책무와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고 많은 부분을 갖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예를 들어가지고 네. 학생들도 이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회 시위의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서술을 갖다 하면서 그 책무에는 어떤 책무를 갖다 부여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통행을 갖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집회 시위를 갖다 할 때 복장도 학생 가운 복장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쭉 서술을 갖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는가 하면은 집회 시위를 갖다 할 때 그 유임을 갖다 나눠줄 수 있지만 그 유임들은 반드시 교장 선생님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또 하나의 후보님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갖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유는 누가 그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권리와 의무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면서 이 몸에 스스로 체화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훨씬 더 교육적이다.
그래서 이런 규범을 갖다 지키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화사회 민주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후보님 공약 중에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데 혹시 이걸로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네. 명백한 오보입니다. 예.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를 갖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대표 공약은 공교육의 질 관리고요. 네. 공교육의 질을 갖다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학력이 있고 그 역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서는 다양한 각도의 진단평가를 다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필평가의 부활은 전혀 없는 건가요? 만약에 후보님이 교육감 되시면. 지필이 필요하다면 지필도 하겠다는 것이지만은 진단평가 자체는 아이들 줄 세우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상대평가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갖다 파악하기 위한 정말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필 시험을 치르기는 하지만 평가 방식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우리가 말이에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요. 네. 우리가 시험 그러면은 굉장히 고부담 시험을 갖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벨 테스트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시험, 가벼운 테스트로 생각을 해요. 네. 테스트와 시험이 사실은 영어하고 이제 그 한국말 말 차이뿐인데 네. 이것은 테스트에 더 가깝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갖다 보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진도를 갖다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측정을 갖다 하는 게 주목적이란 말씀입니다. 네, 후보님.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네.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